네, 장 종료까지 한 2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지수부터 빨리 체크하겠습니다. 거래소 예상 체결 지수가 1.1% 정도 내림세가 진행이 됩니다. 2,716 대기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오늘 800선 후반대에 밀리면서 900 사수가 조금 안 돼가지고 아쉽기도 했는데 지금은 딱 턱걸이가 되면서 호가가 찍힙니다. 네, 900포인트 딱 나타내면서 마감 대기가 받아내고 있습니다. 종목들은 오늘 각계 전투였고 개별 종목이 움직였습니다. 시장 역시나 좀 불안한 조짐이 나오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장 시작하고 6분 만에 상한가 직행이 된 한탭이 그냥 지켜냅니다. 지금 한탑이 투자주의 환계 종목에서 해제도 됐고 밀가격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2009년 이후에 최고치 기록하게 되면서 격포제와 함께 오늘 상한가 그대로 유지해냅니다. 앞에서 여인수 전문가 박셀바이오 언급도 해주셨는데 지금 바이오 투자의 결이 바뀌고 있다는 점 언급해드렸잖아요. 반려동물 전용 한약 면역 치료제 요게 개발 속도가 상당히 나고 있다는 뉴스와 함께 46,000원에서 23% 넘어가는 급등호가 받고 있는 상태고요. 상한가 하나 더 들어오는 종목이 스톤브릿지 벤처스 요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직방 많이들 이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 프리 IPO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산업은행하고 롯데지주가 들어올 것 같다고 합니다. 요게 주주로 참여할 거라는 예상 속에서 투자사인 스톤브릿지 벤처스 이 종목이 상한가 들어간 상태이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모멘텀 있는 종목도 요즘에 이렇게 두더지처럼 튀어오릅니다. 바이온도 오늘 좋았는데 주가 13% 넘어가는 상승권에서 대표의 자사주 장내 매수권 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강하게 반응했고요. 대형주 안에서는 방산주에서는 포메탈 그리고 눈에 띄는 해운주는 HMM 플레이 보셔야겠습니다. 윗꼬리를 살짝 달고 있긴 한데 해운주 평이 계속 좋고요. 지금 물류난이 계속될 거라는 예상 속에서 오늘 14% 넘어가는 화려하게 호가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쉽지 않았던 오늘 장이었는데요. 3월 4일입니다. 네, 금요일 증시 마감이 됐습니다. 주 초반부터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제 확실하게 저가 매수 힘 받으면서 반등장으로 들어오나 싶었는데 오늘 예상치 못한 또 폭격이 날라오게 되면서 장중에 많은 흔들림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이죠. 자포리자 여기에서 원전을 공격해서 러시아에서 화재가 났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핵 위협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많이 흔들렸고요. 거기에 연동되면서 우리 시장 함께 움직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키워드는 오늘도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인플레로까지 연결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장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는 아직도 저가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환시, 이로 인한 외국인들 매도로 인해서 여건이 좋지가 않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조금 더 해소될 수 있을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외 변수에 취약한 우리 증시 움직임 계속해서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오늘 장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모두 글루밍 대면이었습니다. 불안한 글로벌 정세에 대한 동일한 반응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전 한때 니케이가 3%까지도 빠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저점에서는 그래도 다소나마 올라오면서 마감 기록이 되는데요. 니케이가 전거래 대비 2.2% 빠지면서 25,985엔 선에서 마감 종가 찍혔습니다. 이번 주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는 좀 불안한 장세 우리보다는 약했어요. 네, 이번 주 일본 주식 좀 약한 움직임이었고 기술주나 성장주 위주로 해서 매도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소프트뱅크 같은 대형주가 장중에도 5%대 낙폭 기록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 한번 보실까요? 중국은 이제 양회가 오늘부터 개막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관망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제 그제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되면서 방향이 안 나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장중 저가대로 이동이 됩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1.08% 내림세고요. 3,44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수도 지수입니다만은 이런 좀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강세를 연출한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중러 무역 테마주 이쪽에서 움직임 굉장히 나왔습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모두 다 동참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제재하는 데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중립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게 지금 중국입니다.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증시에서 좀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중국장의 특이 동향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환시 마지막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시장에 많이 부담이 됐어요. 네, 1210원 선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을 오늘 좀 많이 올감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9원 60전의 상승권으로 출발이 돼서
1208원에서 오늘 3원 넘게 출발이 됐는데요. 결국에는 조금 더 레벨을 높이게 되면서 오늘 마감 종가 1214원 들어오네요. 전거래 대비해서는 10원 가까운 급등세가 연출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오늘 장의 마감 상황들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시원센터 함께 가보시죠. 네, 이번 주 반등으로 시작했던 지수가 다시 한번 하락 쪽으로 꺾게 되면서 거래 마친 모습인데요. 일단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상당히 거셉니다. 네, 그 가운데 오늘 장중에 나왔던 소식인데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이 러시아 포격으로 화재까지 발생을 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지수의 분위기는 조금 더 어두워졌습니다. 코스피 지수 마감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거의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2,713포인트였습니다. 1.2% 내림세로 집계가 됐고 거래 대금은 어제보다는 2조 원가량 올라왔습니다. 12조 원 상회했습니다. 네, 분봉 차트로 흐름 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 2,720선에서부터 그대로 하락세를 걷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2,700선 바닥권까지 한 차례 내려갔다가 약간의 회복세는 있었지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2,710선 정도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서 마감가도 그 부근에서 형성됐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확실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끌어내려지는 모습을 가져갔고요. 외국인은 5,859억 원,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4,258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네, 그 가운데 개인의 매수세는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거의 1조 원 가까이 9,892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락했던 업종들이 더 많았고요. 그 가운데서도 전기전자 섹터, 서비스업, 이렇게 좀 큰 종목들 위주로 낙폭이 깊었습니다. 네,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의 부진과 더불어 2% 내림세로 집계가 됐고요. 서비스업 섹터 1.6% 하락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제조와 화학 그리고 증권 섹터까지도 일제 1% 넘는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상승했던 섹터들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확실하게 올랐던 업종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지정학적 리스크 사이에서 소외를 받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운수창고 섹터가 4% 오름세로 거래 마친 모습인데 해운 종목들의 플레이가 상당히 눈에 띄었고요. 통신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방어주적 성격을 하게 되면서 SK텔레콤 위주로 2% 상승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철강 금속 섹터도 지정학적 리스크 수혜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1.3% 오름세로 버텨준 가운데 전기가스업과 의료 정밀 섹터도 1% 안쪽의 상승 탄력을 기록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 보시면 대체적으로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반도체 쪽부터 보시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은 모두 양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 2% 가깝게 밀리며 71,50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는 3%대 내림세 조금 더 깊게 나타나면서 124,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배터리 쪽 살펴보시면요. 사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이렇게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투심이 상당히 좀 약화된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셀 종목들로도 좀 번진 모습이고요. 일단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시면 LG 그룹주들 쪽에서는 좀 이슈가 또 있죠. 오는 11일부터 코스피 200이랑 KRX, BBIG 지수가 정기 변경됩니다. 이 K뉴딜 지수에서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이 편입이 되고 LG화학은 나가게 되는 점 여기가 좀 특징이 되겠는데 LG에너지솔루션 1.9% 밀린 42만 8,500원을 기록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4% 하락세 조금 깊게 잡히면서 53만 5천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삼성 SDI도 오늘 낙폭이 좀 깊었네요. 4% 하락하면서 52만 8천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플랫폼 관련 종목들은 시장 분위기 따라서 2%가량의 내림세로 집계된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자동차 종목들 어제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불어서 반도체 수급난까지 투심이 길을 펼칠 이럴 방도가 없었는데요. 네, 약간의 반등을 잡나 싶었더니 오늘 기아는 0.9%가량 약간의 제한적인 낙폭이 형성됐고 현대차는 2.8% 하락한 17만 2,5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포스코 보시면 강보합권 터치하면서 그래도 상승불이 들어왔고요. 29만 1,500원 선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철강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늘 대체적으로 좋았고 그 가운데 대장주 포스코가 크게 올랐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으로 형성된 모습인데요. 오늘 기관 매수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상승 쪽으로 나타났고요. 48,7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셀트리온 어제 반등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2% 밀리며 16만 7천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영향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원재료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자 투자 심리도 이쪽으로 계속 가는 방향이 나타납니다. 일단 철강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이 11% 이상 상승했다고 하고 전기동이나 아연, 니켈까지도 모두 올랐습니다. 여기 알루미늄 쪽으로 보셔도 러시아의 알루미늄 생산 비중이 약 5% 정도라고 하고요. 니켈 정광 공급 같은 경우에는 11%, 조금 더 비중이 높습니다. 오늘 철강 관련 종목들이나 비철금속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많이 오른 점 눈에 띄는데요. 네, 다만 보시면 철강 관련 종목들은 이 오전장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 기록하고 윗골이 단 다음 오후장부터는 약간의 상승폭이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경남스틸이 9% 오르면서 4,745원 터치했고요.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좀 크게 관측이 되면서 4%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TCC 스틸 오전장에 8%까지 올랐었는데 결국에 하락으로 꺾으며 거래 마친 모습이고요. 아래쪽으로는 비철금속 관련 종목들입니다. 알루미늄이라든지 대창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대창이 13% 급등하면서 2,325원을 기록했습니다. 아래쪽으로 해운 관련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지속되면서 해운주들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보이콧을 선언하는 해운사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물류난이 점차 심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가운데 HMM이 경제 제재에 좀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시세가 좀 크게 관측이 됐는데 14% 오르며 35,400원 터치했고요. 대한해운과 흥하해운 역시나 4%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도 분위기가 많이 어두웠죠. 1% 이상 하락하면서 900선 간신히 자리 잡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쉽사리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장중에는 900선도 깨고 아래쪽으로 이탈하는 모습까지 관측이 됐습니다. 일단 저점 자체는 오후장 들어서 12시 구간에 좀 형성이 된 모습이고요. 이후로는 약간의 반등, 그래도 900선을 지켜내면서 거래 마칩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수급에서 역시나 양매도세가 거세게 좀 지수를 하락 쪽으로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이 2,282억 원을 매도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1,608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개인 쪽에서는 매수세 계속 유입됐고요. 3,922억 원 사자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좀 대체적으로 파란불이 많죠.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들 셀트리온과 함께 좀 어제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하락 쪽으로 꺾습니다. 2%가량 내림세로 집계가 됐고요. 네,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게임 종목들 성장주 섹터가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미국에서도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밀렸었는데 이런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네,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많이 좋지 않아가지고 배터리셀 종목들 포함해서 2차전지 소재 쪽도 하락세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종목들에서도 펄어비스가 3%가량 내림세, 카카오게임즈도 4%가량 하락하며 72,600원 기록했고요. 위메이드 다시 한번 5%가량 하락세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HLB 같은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시장 분위기 따라서 그대로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37,000원 기록했습니다. 네, 다만 아래쪽으로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거의 유일하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1.8% 오름세 기록했죠. 88,100원으로 거래 마쳤는데 콘텐츠 종목들 오늘 좀 탄탄했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로 넘어가서 지금 바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일단 테마적인 성격을 좀 가진 부분들이 직방 관련 테마주들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 부동산 플랫폼 스타트업인 직방이 3천억 원 규모의 프리 IPO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3천억 원 규모의 시리즈 2 투자 유치에 나섰는데요. 일단 복수의 기관 투자자가 이번 투자 유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산업은행이고요. 탄탄한 가운데 여기에 롯데라든지 또 미국 쪽의 알토스 벤처스까지 참여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직방이 또 투자자들과 협의를 하면서 상반기 내에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해서 조금 더 확실함을 주고 있고요. 직방은 이번 투자 유치에 나서면서 기업 가치를 2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제시가 됐는데 자금 조달까지 이뤄지면 3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종목들 거론되는 종목들 모두 올랐는데요. 다만 스톤브릿지 벤처스가 가장 크게 좀 반영이 됐고요. 상한가 터치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22% 급등으로 마무리됩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나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이렇게 좀 투자사들 보시면 1%, 3% 음봉 달면서 시초가보다는 많이 밀렸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콘텐츠 종목들도 오늘 많이 살아남은 모습인데 일단 한한령 기대감이 조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중국 당국의 심의를 통과해서 중국에서 방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아이치죠. OTT 플랫폼 중 하나인데 중국 쪽 겁니다. 네, 이쪽에서 오후 8시부터 방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한한령 이후에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심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화 기대감이 퍼지는 가운데 JTBC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J콘텐츠리가 3% 오름세 기록했고요. 뉴 같은 경우도 6% 오르며 11,800원 터치했습니다. 그 외 A스토리나 조금 전에 체크하신 스튜디오 드래곤까지도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 살펴보시죠. 네, 현재 선물 3월물 같은 경우 1.5%가량 내림세로 집계가 되면서 36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현재 외국인이 3,134계약 매도로 집계가 되고요. 기관은 관망세 뚜렷한 상황입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2,806계약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